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전 팟캐스트 신과 함께해서 이명록 교수의 강의를 참조했어요. 이분 참 특이한 분이죠.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패권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이 그 뒤를 바로 쫓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미국도 이 세계 패권을 차지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원래 고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항상 이 중국이었어요. 이 중국이란 말뜻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19세기부터 이제 이런 유럽 열강들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까지 수탈을 당하고 이렇게 몰락하게 돼요. 얘가 당시 그 청나라예요. 잘 구워지고 있죠. 덕분에 중국은 100년 가까이 암흑기를 걷게 돼요. 당시 세계의 패권은 신대륙을 차지한 스페인, 그리고 해상강국, 네덜란드, 대영제국, 영국 이렇게 차례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독일이 너네만 해먹냐고 이렇게 나도 좀 해먹자고 밖으로 나오다가 벌어진 게 바로 세계 1차, 2차 대전이에요. 유럽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피터지게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이 미국이 바다 건너 미국이 유럽에 무기를 엄청 팔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던 금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이 금은 원래부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거거든요. 이게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역사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패권을 잡는 팍스 아메리칸 시대가 찾아오게 돼요. 사실상 미국의 패권은 이 달러의 파워 덕분에 가능했거든요.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돈이 말 그대로 희주조각이 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당시 독일의 모습인데요. 막 돈이 이렇게 막 쓰레기처럼 막 굴러다니고요. 난로에 땔감으로 쓰기로 했어요. 애들이 막 장난감 쌓기 놀이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 돈이거든요. 빵 하나 사려면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보다 이제 금을 신뢰하게 돼요. 당시 근데 전 세계 금이 다 미국에 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 언제든지 자기들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해요. 즉 달러가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이 되었고요. 무역 과정에서도 모두 이 달러만 원했어요. 사람들은 점차 이 달러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을 하게 돼요. 얘네 너무 달러를 막 남발하는데 돈이 정말 이만큼 금이 있는 거 맞아? 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 구축함 3대를 보내놓고 이제 금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금 내놔라고 이렇게. 너네 못 믿겠다. 달러 여기 있으니까 금 내놓으라고. 다음날 이제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표를 해요. 배째라고 하죠. 사실 미국도 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달러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하는가 싶었는데요. 사실상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 세계는 이미 미국의 달러와 이 소비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물론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유 거래시는 꼭 달러로 해야 된다는 등 이 뒷공작을 많이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라크가 이 달러 거래에 반대하자 바로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라크는 쑥대밭으로 변했죠. 사실 미국이 이렇게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적인 사기극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이 신흥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면은 미국이 하는 거는 그냥 종이에다가 숫자 적어서 그냥 인쇄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얘네는 사실 공짜로 물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신흥국은 돈도 벌고 달러도 벌고 경제 성장도 해서 좋고 또 미국은 공짜로 물건 쓰고 마음껏 소비해서 좋고 어찌 보면 이게 사기극이죠. 근데 이렇게 달러가 전 세계로 막 풀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돈을 찍는 건 미국인데 그죠? 물가는 전 세계에 같이 오르는 좀 불공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온몸을 던져 막은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엄청난 저가 노동력으로 초저가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한 중국이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중국을 막 짱깨라고 욕하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좀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에 혹사당한 수억 명의 인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함께 금융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건 사실 부동산 문제였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집값이 올라줘야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집값이 안 오르고 내려가다 보니까 소비도 줄고 미국인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이때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요. 헬리콥터에서 뿌린다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뿌려서 극복하려 하는데요. 이때 중국이 엄청나게 저가 제품들로 이제 인플레를 막아줘요. 그러면서 미국의 호의를 얻고 일본은 이렇게 엄청나게 풀린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줌으로써 호의를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미국의 호의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4대강 하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명록 교수가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면 소비를 하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는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미국뿐이거든요. 미국이 달러를 전 세계로 이렇게 뿌리면은 전세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중국도 이런 전 세계적인 사기극의 중요한 참여자였는데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인민들의 생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미국과 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중국은 일당 체제 그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물가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역대 중국 왕조가 거의 대부분이 이 물가가 오르고 이 시민의 폭동으로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받은 달러가 아예 중국으로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아프리카에도 투자하고요. 호주의 광산에도 투자하고요. 이렇게 막 해외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돈을 투자해요. 다 이제 이 달러가 중국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걸 막는 대안이에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점도 많아요. 가장 취약한 점을 뽑으라면 금융 쪽이에요. 금융 쪽으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금융 개방했다가 이렇게 개발살난 나라를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IMF 때 대표적으로 많이 알짜산을 많이 뺏겼죠, 외국에. 이때 쓸데없이 이런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나라의 금도 다 외국으로 뺏겼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미중 무역전쟁 이후로 중국에서 이 금융시장을 상당히 많이 개방하고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미국과 한번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중국 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불과 3에서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존재를 강제로 찍어 눌렀어요. 러시아가 그랬고요. 과거 일본이 그랬어요. 하지만 이 중국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수천 년간 세상에서 늘 가장 잘 사는 곳이었어요. 한때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좀 휘청되긴 했지만 다시 중국이 발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역사의 회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흐름을 과연 미국이 막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중국의 GDP가 이렇게 미국을 제칠 거라는 전망이 대다수예요. 미국이 중국에게 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패권을 빼앗길까봐. 우리는 수천 년간 이 거대한 중국 옆에 있었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중국에 솔직히 괴롭힘도 많이 당했죠. 하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칼과 힘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경계하거나 짱깨라고 막 비난하거나 이럴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를 여기고 잘 이용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중국이고요. 내수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중국이에요. 아직 중국인의 지갑은 두둑해지지 않았어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죠. 멕시코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아, 천국은 너무 먼데 미국은 바로 코앞에 있구나. 이 멕시코도 미국에 예전에 착취를 많이 당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천국은 너무 먼데 그나마 중국이라도 가까이에 있구나. 앞으로 이 중국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찾고 잘 그 기회를 활용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